자, 167번. 우리 이제 SAT 문법, 여러분들이 이제 SAT도 다 봐야 되니까, 요거 봐봐. 소크라테스, 이렇게 씁니다. 소크라테스 누군지 알죠? 호유명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a great questioner. 됐죠? 그러면은 얘는 중요한 말이야? 아니면은 그냥 불필요한 말이야? 불필요한 말이죠. 그죠? 부연 설명해 주는 거잖아. 요럴 때에는 여기 콤마를 요렇게 찍어줘야 돼요. 요렇게 해서 콤마 콤마. 됐죠? 이런 것들은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은 얘가 주어로 쓰인 거야. 맞죠? 그러면 얘가 주어일까? 얘가 주어일까? 필수 정보는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죠. 그러면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was 이렇게 쓰고 나서 앞에 명사를 쓸 수 있어요. 얘가 이제 그러니까 부가적인 non-essential 불필요한 필수적 정보가 아닌 거를 줄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씁니다. 왜 이렇게 쓰냐 하면 앞에 부사절 접속사가 생략이 된 거야. 이렇게 해서 얘가 다 생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콤마 하나만 씁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필수 정보인지를 지에 따라서 콤마를 하나만 쓸 거냐, 양쪽 다 쓸 거냐가 결정이 돼요. 자, 위대한 퀘스처너래요. 질문자죠. 질문을 많이 하네요. 그죠? 그런 소크라테스는 아주 철학자인데 어떤 철학자예요? 자연 철학자다. 이러면 안 되죠. 내처럴은 이 내처부터 할게. 자연이라는 뜻이 있죠. 덜을 붙이면 어떻게 돼? 본성, 본질, 특성 이런 뜻이 되죠. 뭐 성질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치? 어, 보통 성질일 때는 이제 내처에 s를 주로 쓰긴 하지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써볼까? 지우고 it is natural that 무슨 뜻이에요? 오늘 5지분만 할 거여서 그래서 내가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건 뭐예요? 그것은 자연적인 거다. 자, 맞아요. 자연적이다라는 얘기는 뭘까? 그럼 이렇게 해볼게. 자연 발생했다. 무슨 뜻일까요? 얘가 자연 발생했다는 건 뭐예요? 그쵸? 스스로 나왔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자연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하게 태어난단 말이야. 왜 그럴까요? 자연이 그렇게 분배했으니까. 이 말은 또 뭘까요? 이때 자연은 유전이야. 됐죠? 음. 그리고 대디아가 자연적이다라는 얘기는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한이란 뜻도 있어. 자, 그러면 얘는 당연한 철학자야? 아니죠. 그럼 뭘까요? 타고난이란 뜻이 있죠. 타고난 철학자다. 됐나요? 그래서 내처럴이라는 게 자연만 알지 말고 당연한이란 뜻도 있고 타고난이란 뜻도 있다는 걸 좀 알아두세요. 자, 타고난 철학자다. 자, 정의유형이 나왔네요. 정의유형이 나왔죠? 그러면 얘가 핵심어고 계속 나오는 게 이거야. 명사가 나오면 A는 B다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이 명사는 뒤에 있는 보어로 쓰이는 명사는 추상적, 포괄적으로 쓰고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붙어 있는 형용사 또는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글은 소크라테스가 타고났다라는 얘기를 쓰고 싶은 거야. 그럼 뭐가 타고났냐? 궁금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형용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소크라테스의 가치를 판단하게끔
이 형용사가 전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타고났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거든. 음.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다. 자, 콤마 찍고 and 이렇게 써, 이렇게 우리가 A and B라고 쓸게요. A and B 5대 5예요. 하지만 복해를 할 때는 and D를 좀 더 강조하는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and를 썼다는 얘기는 A와 B는 같은 선상에 있어야 돼. 같은 선상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동의어는 아니지만 같은 급, 그래. 같은 급이라는, 그래. 급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앞에 내용이랑은 조금 다른 내용을 써야 돼. 같은 선상에 있지만 다른 내용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주제 지향점은 같아야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를 최초의 윤리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자, 최초의 윤리학자, 그리고 타고난 철학자래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궁금하죠? 그래서 인데 무슨 뜻입니까? 원래는 in the point 대시죠. 그래서 더 포인트가 생략이 된 거고요. 인데 여러분들은 뭐뭐라는 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가입하세요. 그냥 인과로 읽어주세요. 뭐뭐 때문에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그 이유가 나오네요. 왜 내처럴인지, 왜 최초의 윤리학자인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형식이죠. 어찌 촉구하는 거죠. 그치? 사람들이 질문하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퀘스천, 질문을 왜 해요? 궁금하니까, 의심스러우니까. 그쵸? 그래서, 의문을 제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의심하다라는 건 뭐야? 질문한다는 건 의심이 있으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치? 그들 자신의 가치, 너희 가치에 대해서, 궁금해해라라는 얘기야. 이 얘기가 뭘까요? 너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나는 누구인가? 도연이 누군 것 같아요? 아주 많은 나가 있는 것 같죠? 그러면 강 앞에, 흐르는 강 앞에 앉아서 내가 아닌 것들을 하나씩 다 버려보세요. 그러면 맨 마지막 남은 거,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야. 의문을 던져봐라. 나는 누구인가? 그치? 여기서 나온 그 유명한 말이 뭐예요? 아니야. 너 자신을 알라. 유명한 말이지? 무슨 말일까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오늘 다섯 질문 갖고 시간 때우려고, 그치? 결말을 다 하고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전에 했던 거. 너 자신을 알라. 자, 재밌는 얘기 해줄게. 옛날에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나무를 심었는데 올리브 나무를 심었어요. 올리브 나무. 근데 올리브 나무는 열매가 200년, 300년 걸려, 열매 맺는데. 그러면 심을 거예요? 내가 사과나무를 심고 싶은데 사과가 200년 후에 열린다면 심을 수 있어요? 못 심죠? 그치? 근데 얘네들은 심었단 말이야.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풍요로웠다는 거야. 야, 만수르는
사과가 200년 후에 열린다 그래도 사과나무 심을 것 같지 않니? 그냥 그치? 어? 그만큼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트로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인류 최초의 전쟁이라고도 하죠. 사과 때문에 일어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본 거야. 막 죽어나가는 거를. 내 친구가 죽는 모습을 봐야 되는 거야. 내 가족이 죽는 모습을. 끔찍하죠. 네. 그러면 어때요? 불안해지죠. 인간이 불안해지니까 어떻게 돼? 이제 둘 중 하나 이제 선택해야 돼. 이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믿을 거냐? 종교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철학 쪽으로 갈 거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다 배워요. 철학과 종교의 차이점과 공통점. 과학과 종교의 그러니까 과학과 철학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 예를 들면은, 철학하고 종교하고 공통점은 뭐예요? 형이상학이죠. 답이 없는 것을 다루는 거죠. 네. 차이점은 뭐예요? 뭔가를 철학은 이성적이죠. 네. 종교는 그냥 믿으라고 하죠. 선생님, 저 오늘 요번에 시험 다 100점 맞고 싶어요. 그럼 뭐라 그래? 기도하세요. 사업 성공하고 싶어요. 기도하세요. 그죠? 이게 this is it이야. 그래서 이걸 도그마라고 해. 도그마, 교리. 도그마, 도그마, 교리입니다. 그래서, 도그매틱, 이렇게 쓰면 독단적인이 되는 거야. 독단적인. 근데 철학은 이성에 호소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철학과 종교가 길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과학과 종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과학과 철학. 그럼 과학과 철학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성에 호소한다는 거죠. 네. 그쵸? 이성에 호소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럼 과학과 철학의 차이점은 뭘까요? 과학은 그쵸? 답이 있는 것을 다루는 학문이고, 그 외 나머지 답이 없는 것들은 철학이 다루는 거죠. 아무튼, 철학으로 갔어,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철학을 믿기 시작하는 때, 뭐, 이제 인류 최초의 철학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탈레스라고. 그치? 그럼 얘네들은 철학의 사조, 중심이 뭐예요? 철학의 중심이 물, 불, 흙, 공기, 뭐 이런 거야. 사람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철학의 중심은.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사람이 중심이 아니었다는 얘기야.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성의 시대로 되돌아가자. 그 중간에 암흑의 그 종교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성의 시대로 되돌아가자 막 그런 운동이 막 벌어지면서 딱 나타난 게 뭐예요?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 원래 소크라테스는 일타 강사야. 신전에 올라가잖아. 그치? 사람들이 뭐 저는 이런 꿈을 꿨네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뭐 이러면서 신전에서 신한테 빌면은 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면은 이 꿈은 뭘까 궁금해해서 막 찾아보기도 하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얘네들이 궁금해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신전에서 내려오면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막 있어요. 이 중에 한 명이 소크라테스고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걸 풀어주는 거야. 아무튼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 철학의 사조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시대와 소크라테스 이후의 시대로 나뉩니다. 왜 소크라테스를 중심으로 나눌까요? 그 전에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철학이 중심이 사람이 됩니다. 그 유명한 말이 너 자신을 알라야.
네가 인간임을 알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깨달아 봐라.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 버려요. 자, 그리고 오늘 시간 많이 끄네, 그지? 더베리. 요것도 알아야 돼. 더베리. 부사는 명사를 바로 수식할 수 없어요. 그런데 베리는 부사인데 명사를 바로 수식할 수 있어. 더 베리 또는 이츠 베리 또는 뎁 베리 이렇게 써서 이렇게 꾸며줍니다. 그래서 명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명사를 강조.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 명사 이렇게 합니다. 바로 그 삶의 목적. 그러니까 삶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왜 사느냐? 왜 태어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너 자신에 대한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어찌 촉구하는 거야. 됐죠? 어떻게 촉구해요? 어떻게? 바이가 나왔습니다. 바이 다음에는 방법론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죠. 첫째, 또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제기하는 거죠. 레이즈가 올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제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도덕이라는 개념을 제기하면서 그러니까 도덕적인 인간이 되라는 얘기죠. 그리고 윤리 규범을 제기하면서 그러니까 도덕 개념과 윤리 개념을 제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세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개념도 만든다는 얘기야. 제기한다는 얘기는. 그렇지? 그리고 윤리 규범도 만드는 거야. 왜 만들어? 너 자신의 가치와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겠죠. 자, 요 정도 하겠습니다. 선생님 시간 잘 끌지? 그치? 한 지문 같거든.